입금불산입 항목을 보려고 하는데, 입금불산입 항목은 그 취지가 있어. 우선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입금불산입 취지에는 첫째, 자본 충실화 목적, 자본의 환급 성격이 있고, 두 번째,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방지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중과세 방지하고 조세 정책적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있어. 자본 충실화 목적, 자본의 환급 성격에는 입금불산입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 발행 초과액, 그래서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 회계 처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은 이제 입금불산입 되고, 그리고 주식은 이제 포괄적 교환 차익, 포괄적 이전 차익, 감자 차익, 이렇게 이제 주식과 관련된 어떤 처분, 뭐 그리고 감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입금불산입 때, 그리고 합병차익, 분할차익이 있고, 자산 수중이익과 그 채무 면제 이익 중에 2월 결손 보전에 충당된 금액, 그리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돼.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방지 목적에는 자산의 평가 이익이 있는데, 자산에 대한 평가 이익은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로 송금으로 보지 않고, 평가 이익도 마찬가지로 입금으로 보지 않아.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한 평가 이익은 입금으로 보는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의 감소액으로 보험 감독 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산된 금액. 이 부분 찾아봐야 되는데, 보험과 관련된 어떤 자산에 대해서 보험업법에 따라서 평가 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입금으로 하고 있어. 그리고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정책적 목적이야.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2월 입금, 그리고 지출 시 송금으로 인정하지 못한 조세의 환급금, 법인세를 납부를 했어. 법인세를 납부를 했는데 관합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나 뭐 경정청구나 어떤 걸 해서 법인세 환급이 이루어졌다라고 할게. 그럴 때 이 법인세 환급을 해줄 때 환급금도 있지만 이자도 붙어서 이제 환급을 해줘. 그래서 어쨌든 법인세 납부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이율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환급받게 되면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았으니까 환급을 받아도 이것도 입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 그리고 뭐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이후에 환급 절차를 거쳐서 환급을 받았을 때 이자를 가산해서 입금을 해주는데, 이 이자 가산분은 송금으로 했든 안 했든 이자에 대해서는 모두 입금 불산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수익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이 있는데, 이거는 내국법인하고 외국 자회사에 대해서 약간 조금 차이가 있어. 내국법인의 수입 배당 금액 중 일정액인데 규모에 따라서 30%, 80%, 50, 100%로 이제 입금 불산입을 해주고, 외국 자회사의 수입 배당 금액 중에 일정액은 95%를 입금 불산입 해주고 있어. 이 이중과세 방지 및 조세 정책적 목적에 대한 외국법인 수익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을 보게 되면 요건이 있어. 그래서 대상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외국법인 말고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익 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 단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송금해 사입하는 비영리 내외국 법인은 제외한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이중혜택 방지에 대한 목적이 있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에 그 산입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그것 자체로도 입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이 비영리 내국법인한테서 수입 배당금을 받은 회사한테 또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면 이중 공제하는 효과가 나와버리지. 이중 혜택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 금액의 100%를 준비금으로 송금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익 배당금은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모두 이제 과세한다는 얘기지. 입금 불산입 계산 방법은 입금 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입금 불산입 배제액을 빼.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률, 아까 규모에 따라서 30%, 80%, 100%라고 했는데 이거를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이걸 모두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출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그 지급이자 중에 송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차감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회사가 구매자금 대출이라는 걸 하게 돼. 회사에 자금이 없었을 때 이제 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때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지급이자에 가산을 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에 의해서 송금불산입된 지급이자는 제외하고 그 제외한 지급이자에다가 세법상 주식 적수를 곱하고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적수를 나눠, 그리고 곱하기 입금 불산입률을 이제 해서 차감을 해.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이제 입금 불산입률이 각 항별로 모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 배당금에서 지급이자 곱하기 세법상 주식 적수 나누기 기말 재무상태표상 자산 적수를 차감하고, 이 차감된 금액에 입금 불산입률을 곱해서 입금 불산입을 이제 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어. 그런데 계산 단위는 각 법인별로 계산을 해. 이 회사가 주식 배당을 받는 투자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겠지. 한 군데뿐만 아니라 10군데도 있을 수 있겠고, 한 군데만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주식의 그 법인별로 계산을 하고 있고, 만약에 법인별로 계산을 했는데 이금불산입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거는 이제 0으로 봐. 0원으로. 입금불산입 할 금액이 없다는 얘기지. 입금불산입을 송금산 입금불산입된 거를 입금산입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0으로 본다. 근데 입금 불산입률이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피해 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출자 비율이 20% 미만이면 30% 입금 불산입을 하고, 20에서 50% 미만이면 80% 입금 불산입을 하고 있고, 50% 이상이면 100% 입금 불산입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 출장 비율은 이제 배당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이제 입금 불산입을 할 때 이제 출자 비율 계산을 하고 있어. 이 출자 비율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언제 어느 정도 보유했는지도 같이 알아야 되겠지.
그리고 주식 적수 계산을 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주식은 제외하고 있어. 음. 사례를 보게 되면 내국법인의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불산입 계산을 한번 해보려는데 각 법인의 현황이라고 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 200억이고 해당 사업연도 차입금은 60억이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가 6억을 지급을 했는데 이 중에 1억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대한 이자야. 그러면 총 지급이자는 5억 원이 될 거야. 왜냐하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1억 원은 이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했을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또 반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이제 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1억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이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한번 세무조정이 된 상태라서 요거는 제외하고, 그리고 각 법인이 출자한 자회사의 출자 및 배당 등의 내역을 보면 A, B, C, D사가 있는데 A하고 D사는 주권상장법인, 그리고 이제 B하고 C는 비상장법인이야. 업종은 뭐 제조, 은행, 도매,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고, 출자 금액은 A사부터 D사까지 25억, 90억, 20억, 30억 이렇게 되어 있고, 출자 비율은 25%, 85%, 30%, 50%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배당금을 받았는데 A, B, C, D사가 이제 각각 지급한 금액은 2억 8천, 9억, 2억, 1억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D사는 특징이 있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을 하면서 100% 법인세 감면을 받은 법인이야. 그래서 D사는 수익금액, 수입 배당금의 이전과세 조정을 할 때 적용 배제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 이 각 A, B, C사를 각각 계산을 하기로 했잖아. 입금불산 계산을 할 때. 그래서 배당받은 금액 A사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2억 8천에서 여기가 이제 지급이자가 5억이라고 했지. 아까 채권자 불분명 사채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총액이 200억이었고 차입금은 차입금까지는 됐고 출자 금액이 25억이었어. 그런데 출자 비율이 25%니까 여기는 30% 송금물 80% 할 수 있어. 80% 20에서 50% 미만까지는 80%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80% 2개, 그리고 100% 한 군데가 있어. B사한테 이제 이금불산율 100%를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A사 먼저 계산을 하면 5억부터 해서 곱하기 25 나누기 200 6,250인데 2억 8천을 차감을 하고 2억, 그러면 2억 1,750인데 여기에 80%를 하게 되면 1억 7,400이 돼. 그리고 B사 계산을 해보면 9억에서 여기서 우선 5억부터 계산하죠. 5억에서 여기는 이제 출자 금액이 90억이니까 90억 곱하기 나누기 200 하면 2억 2,500인데 9억을 했으니까 6억 7,500에 이거는 6억 7,500이 돼. 그대로 100%니까. 그리고 C사도 계산을 해보면 5억에서 20억 출자했고 자산 총액이 200억이니까 5천만원. 잠깐 5천만원인데 잠깐 여기가
2억을 배당금을 받았어. 그러니까 1억 5천이야. 1억 5천은 이제 80% 하게 되면 1억 2천이 돼. 그러면 여기는 수입 배당금으로 입금 불산입 되는 게 지금 여기는 총 배당금으로 14억 8천을 받았거든. 근데 이 중에 9억 6천9백이 입금 불산입 돼서 5억 1,100만 원만 이제 법인세를 내는 효과를 내는 거지. 9억 6천9백 이거 계산하는 거는 입금 불산입을 해서 이미 이 금액들은 14억 8천은 손익계산서에 배당금 수익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구성을 하고 있겠지. 그 중에 우리 그 법인세는 최초에 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입금 불산입 9억 6천9백을 이제 차감하는 그래서 5억 1,100에 대해서만 이제 법인세를 이제 추가 납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지. 이 법인들은 배당금을 받을 때 개인들처럼 15.4%를 공제하지 않아. 법인들은 그냥 그 금액 전에 입금을 받고 있거든. 개인들은 배당금을 받게 되면 뭐 100을 받았다. 그러면 15.4%를 공제하고 84.5%, 83.5%인가? 84.6%, 84.6만 받고 있거든. 그런데 법인들은 100을 모두 받아. 그래서 100을 모두 받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입금 불산입을 계산을 해서 이제 법인세를 이제 내게 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의 입금 불산입은 이제 개정이 됐는데 신설이 됐는데 일반적인 배당이 있고 자본 증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이 있는데 일반적인 배당을 보게 되면 대상 법인이 요건을 갖춘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내국 법인이야. 그런데 간접 투자회사 등은 이제 이 입금 불산입을 하지 않고 외국 자회사 요건을 보게 되면 내국 법인이 직접 외국 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 이상을 이제 배당 기준일 현재 배당을 3월에 받았다 그러면 전년도 뭐 9월부터는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배당 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이 이제 외국 자회사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금 불산입했다라는 거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배당금에 대해서 법인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익의 배당금, 입금 불산입 대상 수익 배당금의 범위에는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 배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입금 불산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익 배당금의 95%를 해주고 있어. 95%. 아까 우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30%, 80%, 100%였는데 이 외국법